국방장 군면제, 대통령실장 군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자 과반수가 군면제, 총도 한 번 안 쏴봤는데 자기들은 권력 쓰고 백 쓰고 돈 쓰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고령으로 행방불명으로 무슨 폐질환으로 그런 핑계대고 전부 군대 안 가놓고 자식들도 전부 군대 안 보내면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 자식이 다 군대 가 있는데 이 전쟁의 불장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쟁이 좋으면 당신네 자식들부터 군대 보내란 말이야. 통과시키고 할 때 여기서 일자리 몇 개 만들어질 거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안 나세요? 예,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34만 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가 4대강 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것이 많은 고용 창출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야당들은. 근데 정부 여당이 하겠다고 한 게 34만 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업이 거의 다 완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몇 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매규 의원님 혹시 한나라당에서 확인해 보신 거 있어요? 확인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0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여당 정책위 부의장께서 처음에 몇 개 약속했는지도 확인 안 하고 4년 동안 몇 개 만들어졌는지도 확인 안 하시면 대화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야당 보고 이걸로 물고 늘어진다고 하시지 말고 지금 저희도 확인할 길이 없어서 고용보험 가입자, 그러니까 거기 말하자면 취직이 됐으면 고용보험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4대강 사업 관련된 숫자를 따져보니까 되게 4,000명 정도라고 그래요. 고용보험 가입됐으면 대체로 뭐 좀 안정된 일자리라고 봐야 될 거고 이 밖에 좀 비정규직, 일용직 같은 건 좀 있겠죠. 이게 34만 개를 약속했는데 4,000명 고용됐으면 이거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니까? 북한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망했어요. 망했는데 왜 망했냐 하면 주체 사상을 유일 사상으로 해가지고 온 사회를 그 사상에 따라 조직했기 때문에 다양성이 말살되어서 사회가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잘 됐냐?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막 살다고 했지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계속 다양성을 지켜왔거든요. 개인의 창의성을 살렸고요. 그렇게 해서 체제 경쟁이 사실 승패가 나버렸는데 뭐가 그렇게 북한이 좋은지 북한식 국정교과서를 도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잡사상을 멸균해서 사회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멸균실에 살면서 증류수를 마시고 음식은 다 끓여서 먹고 이렇게 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균 바이러스가 득실거리는 속에 살아도 면역체계가 살아있고 그 병균을 이겨낼 수 있어야 건강한 몸이거든요. 사회를 유일사상이 지배하는 멸균실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유권자의 한 표가 잘못 가고 있는 역사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이명박 사장님이 이끄는 건설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명박 대통령이 섬겨야 될 이 나라의 유권자이십니다. 정부 조직이 거짓과 위선으로 일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국민들이 바로잡지 않으면 그 누구도 바로잡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늘 이런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설렜습니다. 자유, 인권, 민주주의, 평화, 정의 이런 말들입니다. 이 말들이 단지 빛나는 말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한 표로 보여주십시오. 19세기 시인이었던 네크라소프라는 시인의 작품 한 구절을 오늘 토론 마지막 인사말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감사합니다. 그때 서해교전했지만 승전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무무대항함 그 구축함을 갖다 놔가지고 NLL 밑에 도발할 생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싸우지 않고 이겼죠. 병법에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라 그럽니다. 근데 이 정부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해전사에 일찍이 없었던 치욕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무슨 큰 무공 세운 것처럼 나와서 자랑하듯이 부기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너무나 치욕적인 사건이고 군형법에 따르면
그 NLL이라는 적전지역, 군형법상 적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는요,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최고 무서운 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경계에 실패해서 얻어맞고 도주하는 적을 추적하지도 못했는데 뭘 잘한 일이 있다고 지금 나와서 그것을 무슨 무공자랑하듯이 발표를 합니까? 근데 이렇게 정말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교과서를 읽어서 좌익이 되는 게 아니고 우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그 반대로 가서 좌파가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식의 성장 과정을 그렇게 단선적으로 나쁜 교과서를 읽히면 애들이 다 나빠진다. 이게 극우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전체주의 사고방식. 이런 게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극단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절차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그죠? 근데 권력 가진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게 독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진중권 선생은 저한테 좌파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좌파라고 생각해요, 제가. 근데 굉장히 겁나거든요. 왜냐하면 글 한 줄 잘못 쓰고 뭐 이렇게 책 뭐 하나 이상한 거 잘못 읽으면 지금도 잡혀갑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10년 동안 민주정부, 뭐 민주개혁정부 시절에는 그런 게 좀 드물었는데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 절차가 말하자면 힘 있는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건 다 바꿔버리는 식으로 그 용납되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사원, 뭐 국정원 말씀 나왔지만 지난 정부 때 국무위원 지낸 사람들 다 뒷조사 한 걸로 제가 압니다. 그리고 제가 장관 재직실에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다 털었고요. 그 중에 일부를 언론에 터뜨린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가감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고 그게 대한민국이 이북하고 다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무섭단 말이죠. 예. 그게 이제 고양이는 쥐를 잘 몰라요. 쥐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얼마나 무서운지를 고양이는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 발톱 이렇게 하면서 맞습니다. 이게 공방하려는 거 아닌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 그리고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만 잠깐 제 얘기만 끝내고. 아니 끝내지 예. 마시고 아니, 답을 아니요. 그냥 주세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그 박근혜 씨가요, 박근혜 의원이요, 국회의원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부자감세, 법인세법 개정, 소득세법 개정 등등의 부자감세 법안에 대해서 단 한 건이라도 반대 표결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 법은 이번에 저기 소득세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표 주도로 된 거잖아요. 아니요. 그 이번에 유보한 네. 거 말고 그 전에 이루어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루어진 부자감세 법안에 단 한 건이라도 박근혜 씨가 국회의원으로서 반대 부결표를 던진 적이 있냐고요. 찬성했는지 사실관계만. 반대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다 찬성했습니다. 박근혜 예. 대표가 어떻게 표를 던졌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고요. 아니 국회의원으로서 그 법에 전부 다 찬성을 했는데 무슨 입장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해졌는데요. 예. 그걸 고민하세요? 그냥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건지 얘기하세요. 그냥 안철수 신당은 안철수 신당대로 예. 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거의 모든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다 틀어지고 이제 이명박 정부 5년에 이어서 또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운영했잖아요. 엉망이잖아요, 지금 솔직히. 야당이 갈라져 있고 취약해서 유지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건 뭐 정당으로서 축하할 일이지만 지금 뭐 잘하고 있냐고요, 지금. 잘하고 있는. 우선 좀 뭐 한 예를 들면 달러로 표시한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후퇴했잖아요. 작년에 2015년도가 2014년만 못하잖아요. 국민들이 더 가난해졌어요. 예. 빈부격차도 커졌어요. 그 민주주의는 지금 흔들려요.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사람들이 다 출세해요. 이거 고려말 무신정권 때나 이랬지. 언제 이랬습니까? 능력도 안 보고 뭐도 안 보고 충성도 하나만 보고 전부 다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당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찍어갖고 쫓아내고 이러는 시국이에요, 지금. 그래도 1등이에요, 새누리당. 전 슬퍼요,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당이 1등 당이고요. 제가 그 다음으로 안 좋아하는 당이 2등 당이고요. 그 다음으로 안 좋아하는 당이 3등 당이고요. 제가 속해 있는 당은 4등 저 보이지도 않는 4등이에요. 예. 이게 슬프긴 한데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 받아들여요. 그래서 좀 큰 당들이 잘해주기를 바라고요. 선배시고요. 참 옛날에 잡혀가서 그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동지들이 있는 곳을 자백하지 않고 그렇게 버티시고 막 정기 고문 그때 기억이 눈에 지금 선합니다. 그때 보안사 분실로
시경대공분실로 저희가 어머니들하고 같이 찾아다니면서 울고 밤에는 유임을 만들어서 호소문 돌리고 이랬던 기억이 선연합니다. 그 정도로 참 젊은 시절에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 그 당시에는 신한국당 시절인데 가실 때 제가 참 통화됐으면 말렸을 텐데 근데 워낙 부지런하시고 정열적이시고 그리고 자기 확신이 강하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잘 안 맞을 것 같은 정당 안에서 적응해서 성공하시는 그런 집념 이런 거 제가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4대강 사업 관련된 숫자를 따져보니까 되게 4,000명 정도라고 그래요. 이 고용보험 가입됐으면 대체로 뭐 좀 안정된 일자리라고 봐야 될 거고 이 밖에 좀 비정규직, 일용직 같은 건 좀 있겠죠. 이게 34만 개를 약속했는데 4,000명 고용됐으면 이거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니까? 북한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망했어요. 망했는데 왜 망했냐 하면 주체 사상을 유일 사상으로 해가지고 온 사회를 그 사상에 따라 조직했기 때문에 다양성이 말살되어서 사회가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잘 됐냐?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막 살다고 했지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계속 다양성을 지켜왔거든요. 개인의 창의성을 살렸고요. 그렇게 해서 체제 경쟁이 사실 승패가 나버렸는데 뭐가 그렇게 북한이 좋은지 북한식 국정교과서를 도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잡사상을 멸균해서 사회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멸균실에 살면서 증류수를 마시고 음식은 다 끓여서 먹고 이렇게 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균 바이러스가 득실거리는 속에 살아도 면역체계가 살아있고 그 병균을 이겨낼 수 있어야 건강한 몸이거든요. 이게 사회를 유일사상이 지배하는 멸균실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유권자의 한 표가 잘못 가고 있는 역사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이명박 사장님이 이끄는 건설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명박 대통령이 섬겨야 될 이 나라의 유권자이십니다. 정부 조직이 거짓과 위선으로 일관하고 끝내고. 아니 끝내지 마시고 아니, 답을 아니요. 그냥 주세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그 박근혜 의원이요. 국회의원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부자 감세, 법인세법 개정, 소득세법 개정 등등의 부자 감세 법안에 대해서 단 한 건이라도 반대 표결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 법은 이번에 저기 소득세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표 주도로 된 거잖아요. 아니요. 그 이번에 유보한 네. 거 말고 그 전에 이루어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루어진 부자 감세 법안에 단 한 건이라도 박근혜 씨가 국회의원으로서 반대 부결표를 던진 적이 있냐고요. 찬성했는지 사실관계만. 반대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다 찬성했습니다. 박근혜 예. 대표가 어떻게 표를 던졌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고요. 아니 국회의원으로서 그 법에 전부 다 찬성을 했는데 무슨 입장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해졌는데요. 예. 뭐 그걸 고민하세요? 그냥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건지 얘기하세요. 그냥 안철수 신당은 안철수 신당대로 예. 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거의 모든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다 틀어지고 이제 이명박 정부 5년에 이어서 또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운영했잖아요. 엉망이잖아요, 지금 솔직히. 야당이 갈라져 있고 취약해서 유지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건 뭐 정당으로서 축하할 일이지만 지금 뭐 잘하고 있냐고요, 지금. 잘하고 있는. 우선 좀 뭐 한 예를 들면 달러로 표시한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후퇴했잖아요. 작년에 2015년도가 2014년만 못하잖아요. 국민들이 더 가난해졌어요. 예. 빈부격차도 커졌어요. 그 민주주의는 지금 흔들려요.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사람들이 다 출세해요. 이거 고려말 무신정권 때나 이랬지. 언제 이랬습니까? 능력도 안 보고 뭐도 안 보고 충성도 하나. 군면제, 대통령실장 군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자 과반수가 군면제 총도 한 번 안 쏴봤는데 자기들은 권력 쓰고 백 쓰고 돈 쓰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고령으로 행방불명으로 무슨 폐질환으로 그런 핑계대고 전부 군대 안 가놓고 자식들도 전부 군대 안 보내면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 자식이 다 군대 가 있는데
이 전쟁의 불장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쟁이 좋으면 당신네 자식들부터 군대 보내란 말이야. 통과시키고 할 때 여기서 일자리 몇 개 만들어질 거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안 나세요? 예,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34만 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가 4대강 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것이 많은 고용 창출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야당들은. 근데 정부 여당이 하겠다고 한 게 34만 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업이 거의 다 완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몇 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매교 의원님 혹시 한나라당에서 확인해 보신 거 있어요? 확인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0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여당 정책위 부의장께서 처음에 몇 개 약속했는지도 확인 안 하고 4년 동안 몇 개 만들어졌는지도 확인 안 하시면 대화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야당 보고 이걸로 물고 늘어진다고 하시지 말고 지금 저희도 확인할 길이 없어서 고용보험 가입자, 그러니까 거기 말하자면 취직이 됐으면 고용보험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그게 명장 과정을 그렇게 단선적으로 나쁜 교과서를 읽히면 애들이 다 나빠진다. 이게 극우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전체주의 사고방식. 이런 게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극단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절차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그죠? 근데 권력 가진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게 독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진중권 선생은 저한테 좌파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좌파라고 생각해요, 제가. 근데 굉장히 겁나거든요. 왜냐하면 글 한 줄 잘못 쓰고 뭐 이렇게 책 뭐 하나 이상한 거 잘못 읽으면 지금도 잡혀갑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10년 동안 민주정부, 뭐 민주개혁정부 시절에는 그런 게 좀 드물었는데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 절차가 말하자면 힘 있는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건 다 바꿔버리는 식으로 그 용납되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사원, 뭐 국정원 말씀 나왔지만 지난 정부 때 국무위원 지낸 사람들 다 뒷조사한 걸로 제가 압니다. 그리고 제가 장관 재직실에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다 털었고요. 그 중에 일부를 언론에 터뜨린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가감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고 그게 대한민국이 이북하고 다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무섭단 말이죠. 예. 예. 그게 이제 고양이는 쥐를 잘 몰라요. 쥐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얼마나 무서운지를 고양이는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 발톱 이렇게 하면서. 맞습니다. 이게 공방하려는 거 아닌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만. 잠깐 제 얘기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국민들이 바로잡지 않으면 그 누구도 바로잡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늘 이런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설렜습니다. 자유, 인권, 민주주의, 평화, 정의 이런 말들입니다. 이 말들이 단지 빛나는 말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한 표로 보여주십시오. 19세기 시인이었던 네크라소프라는 시인의 작품 한 귀절을 오늘 토론 마지막 인사말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감사합니다. 그때 서해교전했지만 승전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무무대항함 그 구축함을 갖다 놔가지고 NLL 밑에 도발할 생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싸우지 않고 이겼죠. 병법에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라 그럽니다. 근데 이 정부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해전사에 일찍이 없었던 치욕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이게 무슨 큰 무공 세운 것처럼 나와서 자랑하듯이 부기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너무나 치욕적인 사건이고 군형법에 따르면 그 NLL이라는 적전지역, 군형법상 적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는요,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최고 무서운 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경계에 실패해서 얻어맞고 도주하는 적을 추적하지도 못했는데 뭘 잘한 일이 있다고 지금 나와서 그것을 무슨 무공 자랑하듯이 발표를 합니까? 근데 이렇게 정말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교과서를 읽어서 좌익이 되는 게 아니고 우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그 반대로 가서 좌파가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식의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이명박 사장님이 이끄는 건설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명박 대통령이 섬겨야 될 이 나라의 유권자이십니다. 정부 조직이 거짓과 위선으로 일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국민들이 바로잡지 않으면 그 누구도 바로잡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늘 이런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설렜습니다. 자유, 인권, 민주주의, 평화, 정의 이런 말들입니다. 이 말들이 단지 빛나는 말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한 표로 보여주십시오. 19세기 시인이었던 네크라소프라는 시인의 작품 한 구절을 오늘 토론 마지막 인사말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감사합니다. 그때 서해교전했지만 승전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무무대항함 그 구축함을 갖다 놔가지고 NLL 밑에 도발할 생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싸우지 않고 이겼죠. 병법에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라 그럽니다. 근데 이 정부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해전사에 일찍이 없었던 치욕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이게 무슨 큰 무공 세운 것처럼 나와서 자랑하듯이 부기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너무나 치욕적인 사건이고 군형법에 따르면 그 NLL이라는 적전지역, 군형법상 적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는요,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최고 무서운 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경계에 실패해서 얻어맞고 도주하는 적을 추적하지도 못했는데 뭘 잘한 일이 있다고 지금 나와서 그것을 무슨 무공 자랑하듯이 발표를 합니까? 근데 이렇게 정말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교과서를 읽어서 좌익이 되는 게 아니고 우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그 반대로 가서 좌파가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식의 성장 과정을 그렇게 단선적으로 나쁜 교과서를 읽히면 애들이 다 나빠진다. 이게 극우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전체주의 사고방식. 이런 게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극단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절차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그죠? 근데 권력 가진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게 독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진중권 선생은 저한테 좌파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좌파라고 생각해요, 제가. 근데 굉장히 겁나거든요. 왜냐하면 글 한 줄 잘못 쓰고 뭐 이렇게 책 뭐 하나 이상한 거 잘못 읽으면 지금도 잡혀갑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10년 동안 민주정부, 뭐 민주개혁정부 시절에는 그런 게 좀 드물었는데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 절차가 말하자면 힘 있는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건 다 바꿔버리는 식으로 그 용납되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사원, 뭐 국정원 말씀 나왔지만 지난 정부 때 국무위원 지낸 사람들 다 뒷조사한 걸로 제가 압니다. 그리고 제가 장관 재직실에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다 털었고요. 그 중에 일부를 언론에 터뜨린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다 들었습니다. 군면제, 대통령실장 군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자 과반수가 군면제 총도 한 번 안 쏴봤는데 자기들은 권력 쓰고 백 쓰고 돈 쓰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고령으로 행방불명으로 무슨 폐질환으로 그런 핑계대고 전부 군대 안 가놓고 자식들도 전부 군대 안 보내면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 자식이 다 군대 가 있는데 이 전쟁의 불장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쟁이 좋으면 당신네 자식들부터 군대 보내란 말이야. 통과시키고 할 때 여기서 일자리 몇 개 만들어질 거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안 나세요? 예,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34만 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가 4대강 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것이 많은 고용 창출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야당들은. 근데 정부 여당이 하겠다고 한 게 34만 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업이 거의 다 완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몇 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매교 의원님 혹시 한나라당에서 확인해 보신 거 있어요? 확인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0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여당 정책위 부의장께서 처음에 몇 개 약속했는지도 확인 안 하고 4년 동안 몇 개 만들어주는지도 확인 안 하시면 대화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야당 보고 이걸로 물고 늘어진다고 하시지 말고 지금 저희도 확인할 길이 없어서 고용보험 가입자, 그러니까 거기 말하자면 취직이 됐으면 고용보험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4대강 사업 관련된 숫자를 따져보니까 되게 4,000명 정도라고 그래요. 고용보험 가입됐으면 대체로 뭐 좀 안정된 일자리라고 봐야 될 거고, 이 밖에 좀 비정규직, 일용직 같은 건 좀 있겠죠. 이게 34만 개를 약속했는데 4,000명 고용됐으면 이거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니까? 북한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망했어요. 망했는데 왜 망했냐 하면 주체 사상을 유일 사상으로 해가지고 온 사회를 그 사상에 따라 조직했기 때문에 다양성이 말살되어서 사회가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잘 됐냐?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막 살다고 했지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계속 다양성을 지켜왔거든요. 개인의 창의성을 살렸고요. 그렇게 해서 체제 경쟁이 사실 승패가 나버렸는데 뭐가 그렇게 북한이 좋은지 북한식 국정교과서를 도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잡사상을 멸균해서 사회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멸균실에 살면서 증류수를 마시고 음식은 다 끓여서 먹고 이렇게 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균 바이러스가 득실거리는 속에 살아도 면역체계가 살아있고 그 병균을 이겨낼 수 있어야 건강한 몸이거든요. 이게 사회를 유일사상이 지배하는 멸균실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유권자의 한 표가 잘못 가고 있는 역사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은 됐으면 말렸을 텐데 근데 워낙 부지런하시고 정열적이시고 그리고 자기 확신이 강하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잘 안 맞을 것 같은 정당 안에서 적응해서 성공하시는 그런 집념 이런 거 제가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4대강 사업 관련된 숫자를 따져보니까 되게 4,000명 정도라고 그래요. 고용보험 가입됐으면 대체로 뭐 좀 안정된 일자리라고 봐야 될 거고, 이 밖에 좀 비정규직, 일용직 같은 건 좀 있겠죠. 이게 34만 개를 약속했는데 4,000명 고용됐으면 이거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니까? 북한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망했어요. 망했는데 왜 망했냐 하면 주체 사상을 유일 사상으로 해가지고 온 사회를 그 사상에 따라 조직했기 때문에 다양성이 말살되어서 사회가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잘 됐냐?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막 살다고 했지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계속 다양성을 지켜왔거든요. 개인의 창의성을 살렸고요. 그렇게 해서 체제 경쟁이 사실 승패가 나버렸는데 뭐가 그렇게 북한이 좋은지 북한식 국정교과서를 도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잡사상을 멸균해서 사회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멸균실에 살면서 증류수를 마시고 음식은 다 끓여서 먹고 이렇게 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균 바이러스가 득실거리는 속에 살아도 면역체계가 살아있고 그 병균을 이겨낼 수 있어야 건강한 몸이거든요. 이게 사회를 유일사상이 지배하는 멸균실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유권자의 한 표가 잘못 가고 있는 역사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은 이명박 사장님이 이끄는 건설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명박 대통령이 섬겨야 될 이 나라의 유권자이십니다. 정부 조직이 거짓과 위선으로 일관하고 끝내고. 아니 끝내지 마시고 아니요. 답을 그냥 주세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박근혜 의원이요, 국회의원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부자 감세, 법인세법 개정, 소득세법 개정 등등의 부자 감세 법안에 대해서 단 한 건이라도 반대 표결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 법은 이번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표 주도로 된 거잖아요. 아니요. 이번에 유보한 네. 거 말고 그 전에 이루어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루어진 부자 감세 법안에 단 한 건이라도 박근혜 씨가 국회의원으로서 반대 부결표를 던진 적이 있냐고요.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다 찬성했습니다. 박근혜 예. 대표가 어떻게 표를 던졌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고요. 아니 국회의원으로서 그 법에 전부 다 찬성을 했는데 무슨 입장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세요? 듣다 보니까 좀 답답해졌는데요. 예.
그걸 고민하세요? 그냥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건지 얘기하세요. 그냥 안철수 신당은 안철수 신당대로, 예. 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거의 모든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다 틀어지고 이제 이명박 정부 5년에 이어서 또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운영했잖아요. 엉망이잖아요, 지금 솔직히. 야당이 갈라져 있고 취약해서 유지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건 뭐 정당으로서 축하할 일이지만 지금 뭐 잘하고 있냐고요, 지금. 잘하고 있는. 우선 좀 뭐 한 예를 들면 달러로 표시한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후퇴했잖아요. 작년에 2015년도가 2014년만 못하잖아요. 국민들이 더 가난해졌어요. 예. 빈부격차도 커졌어요. 그 민주주의는 지금 흔들려요.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사람들이 다 출세해요. 이거 고려말 무신정권 때나 이랬지. 언제 이랬습니까? 능력도 안 보고 뭐도 안 보고 충성도 하나. 군면제, 대통령실장 군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자 과반수가 군면제, 총도 한 번 안 쏴봤는데 자기들은 권력 쓰고 백 쓰고 돈 쓰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고령으로 행방불명으로 무슨 폐질환으로 그런 핑계대고 전부 군대 안 가놓고 자식들도 전부 군대 안 보내면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 자식이 다 군대가 있는데 이 전쟁의 불장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쟁이 좋으면 당신네 자식들부터 군대 보내란 말이야. 통과시키고 할 때 여기서 일자리 몇 개 만들어질 거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안 나세요? 예,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34만 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가 4대강 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것이 많은 고용 창출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야당들은. 근데 정부 여당이 하겠다고 한 게 34만 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업이 거의 다 완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몇 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매교 의원님 혹시 한나라당에서 확인해 보신 거 있어요? 확인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0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여당 정책위 부의장께서 처음에 몇 개 약속했는지도 확인 안 하고 4년 동안 몇 개 만들어졌는지도 확인 안 하시면 대화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야당 보고 이걸로 물고 늘어진다고 하시지 말고 지금 저희도 확인할 길이 없어서 고용보험 가입자, 그러니까 거기 말하자면 취직이 됐으면 고용보험 가입할 거 아니에요. 이게 명장 과정을 그렇게 단선적으로 나쁜 교과서를 읽히면 애들이 다 나빠진다. 이게 극우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전체주의 사고방식. 이런 게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극단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절차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그죠? 근데 권력 가진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게 독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진중권 선생은 저한테 좌파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좌파라고 생각해요, 제가. 근데 굉장히 겁나거든요. 왜냐하면 글 한 줄 잘못 쓰고 뭐 이렇게 책 뭐 하나 이상한 거 잘못 읽으면 지금도 잡혀갑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10년 동안 민주정부, 뭐 민주개혁정부 시절에는 그런 게 좀 드물었는데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 절차가 말하자면 힘 있는 사람이 꼴 보기 싫은 건 다 바꿔버리는 식으로 그 용납되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가감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고 그게 대한민국이 이북하고 다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무섭단 말이죠. 예. 예. 그게 이제 고양이는 쥐를 잘 몰라요. 쥐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얼마나 무서운지를 고양이는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 발톱 이렇게 하면서 맞습니다. 이게 공방하려는 거 아닌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 그리고 그러면. 제가 이제 잠깐 제 얘기만 끝내고. 아니 끝내지 예. 마시고 아니, 답을 아니요. 그냥 주세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그 박근혜 의원이요. 국회의원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부자 감세, 법인세법 개정, 소득세법 개정 등등의 부자 감세 법안에 대해서 단 한 건이라도 반대 표결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 법은 이번에 저기 소득세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표 주도로 된 거잖아요. 아니요. 그 이번에 유보한 네. 거 말고 그 전에 이루어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루어진 부자 감세 법안에
단 한 건이라도 박근혜 씨가 국회의원으로서 반대 부결표를 던진 적이 있냐고요. 찬성했는지 사실관계만. 반대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다 찬성했습니다. 박근혜 예. 대표가 어떻게 표를 던졌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고요. 아니 국회의원으로서 그 법에 전부 다 찬성을 했는데 무슨 입장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해졌는데요. 예. 그걸 고민하세요? 그냥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건지 얘기하세요. 그냥 안철수 신당은 안철수 신당대로 예. 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거의 모든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다 틀어지고 이제 이명박 정부 5년에 이어서 또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운영했잖아요. 엉망이잖아요, 지금 솔직히. 야당이 갈라져 있고 취약해서 유지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건 뭐 정당으로서 축하할 일이지만 지금 뭐 잘하고 있냐고요, 지금. 잘하고 있는. 우선 좀 뭐 한 예를 들면 달러로 표시한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후퇴했잖아요. 작년에 2015년도가 2014년만 못하잖아요. 국민들이 더 가난해졌어요. 예. 빈부격차도 커졌어요. 그 민주주의는 지금 흔들려요.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사람들이 다 출세해요. 이거 고려말 무신정권 때나 이랬지. 언제 이랬습니까? 능력도 안 보고 뭐도 안 보고 충성도 하나만 보고 전부 다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당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찍어갖고 쫓아내고 이러는 시국이에요, 지금. 그래도 1등이에요, 새누리당. 전 슬퍼요,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당이 1등 당이고요. 제가 그 다음으로 안 좋아하는 당이 2등 당이고요. 그 다음으로 안 좋아하는 당이 3등 당이고요. 제가 속해 있는 당은 4등 쫙 보이지도 않는 4등이에요. 예. 이게 슬프긴 한데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 받아들여요. 그래서 좀 큰 당들이 잘해주기를 바라고요. 선배시고요. 참 옛날에 잡혀가서 그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동지들이 있는 곳을 자백하지 않고 그렇게 버티시고 막 정기 고문 그때 기억이 눈에 지금 선합니다. 그때 보안사 분실로 시경대공 분실로 저희가 어머니들하고 같이 찾아다니면서 울고 밤에는 유임을 만들어서 호소문 돌리고 이랬던 기억이 선연합니다. 그 정도로 참 젊은 시절에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 그 당시에는 신한국당 시절인데 가실 때 제가 참